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자동차 경매 초보가 꼭 알아야 할 꿀팁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낙찰은커녕 차가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많았어요. 쓸데없이 엔진룸 한번 열어보고 타이어 휠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자동차 한 바퀴 한번 돌아보고 거의 먼지만 쓸다 왔죠. 그런 식으로 몇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런 건 진짜 미리 알고 가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런 실수 똑같이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꿀팁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료 경매 사이트를 사용하라입니다. 처음에는 법원 경매 사이트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지옥션 같은 유료 사이트를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보기가 편하고 핵심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지지옥션에 대한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비싸다는 지지옥션을 사용을 했는데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할까? 라는 생각으로 큰 생각 없이 지지옥션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는 자동차 등록 원부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한 기록이 있는 카 히스토리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분석할 때 자동차 등록 원부와 카 히스토리를 직접 결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물건들이 많다라면은 정말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검색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10건, 50건, 100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유료 사이트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보자는 이 정보의 양보다 정리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료 사이트가 그걸 해주거든요. 저도 이런 거에 돈 쓰기 싫어가지고 법원 경매 사이트만 사용을 했었는데, 유료 사이트를 한번 써보고 나서 법원 경매 사이트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 대상에 따라 입찰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누구한테 팔 건지에 따라서 입찰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딜러한테 팔 거면은 딜러도 제가 판 자동차를 다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니까 제가 딜러한테는 좀 더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가를 더 낮게 잡아야 됩니다. 반면 직거래로 일반 소비자한테 직접 팔게 되면 딜러의 마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를 조금 높게 잡아도 수익이 남게 됩니다.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딜러한테 팔면은 비싸게 팔 수는 없지만 빠르게 팔 수가 있어서 수익을 만드는데 더 적은 시간이 들 거고, 일반 소비자에게 팔게 되면은 판매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딜러보다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팔 건지에 따라서 낙찰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입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의 트림과 옵션을 꼭 확인하라 입니다. 중고차는 옵션 하나에 가격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는지,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통풍 시트, 열 시트가 있는지, 시동이 버튼식인지 키 방식인지, 휠이 기본형인지 기본형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정확한 트림을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한 트림을 알아야 그에 맞는 중고차 시세와 비교해서 낙찰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 조사가 잘못되면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를 쓰게 되면은 그 손해는 다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옵션과 트림은 수익률 계산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사고 이력은 금액 기준으로 보라입니다. 사고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고의 건수보다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여러 번 있어도 수리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라면은 단순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한 번의 사고가 수리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프레임이 손상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은 카 히스토리에서 보험 처리 건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로 팔라고 보니까 프레임이 크게 손상된 차량이어서 감가상각을 엄청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 이력 확인을 꼭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기 있는 모델과 색상, 연식을 공략하라입니다. 경매에서
아무 차나 싸게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싸게 샀는데 안 팔리면은 그냥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사면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에 대한 비용을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서 판매하는 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차종이 중고차로 가장 잘 팔리는지, 또 어떤 색상이 중고차로 가장 인기가 많은지, 연식은 몇 년식이 가장 많이 팔리고 키로수는 몇 킬로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리스트로 만들어 두고 그 조건에 맞는 차만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판매된 중고차 모델, 색상, 연식,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 중점이 아니라 내가 대팔 수 있는 차를 공략해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경매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5가지 꿀팁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유료 사이트로 정보의 수집의 질을 높이고, 두 번째, 판매 대상을 정해서 입찰 전략을 짜고, 세 번째, 트림과 옵션을 반드시 확인하고, 네 번째, 사고 이력은 건수보다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섯 번째, 인기 차종, 인기 색상 위주로 공략하자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저처럼 허탕을 치거나 헛수고하는 일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앞으로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